신랑이 결혼하고 한국에 살게 되면 신부하고 살게 되면 예. 문화 차이 많이 하잖아요. 도대체 그 문화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?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회와 과거 사회, 이 한국보다는 모든 게 뒤떨어져 있는 베트남 과거 시대 차이라고 보는 것도 많아요. 근데 특히 이제 살아온 과정이 우리나라 사람은 1923년도 같으면은 여기 사람들은 한 15년 전 사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, 그런 차이인데, 이제 첫째 경제적인 문제에서 남편이 돈이 많다, 뭐 우리 시아버지가 돈이 많다, 자기한테 안 주면 자기 거 아니라는 것. 한국 사람들은 우리 남편 돈 벌고 많이 벌면 다 자기 거잖아요, 한국 여성은. 근데 이 베트남 여성은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든 어떡하든 나한테 줘야 내 거다. 그 다음에 자기한테 생활비라고 주면 무조건 내 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신부들 성향이죠.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성향이 그렇고, 그 다음번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돈도 좀 자기 거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, 여기 신부들은. 한국에 살면서 최소한 한 돈에 대해서 그게 없어지려면 한 10년 이상은 살아야 안 되겠나, 제 생각은. 아직도 뭐 14, 15년 사는 우리 와이프도 약간은 그런 면은 아직도 있던데 보니까, 그런 게 이제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, 그 다음번에 이제 가장 신랑분들하고 부부싸움이 한 번씩 잦은 거 어떤 거냐면은, 신랑이 전화를 한두 번 안 받으면 좀 난리 나죠. 심하죠. 난리가 나죠. 근데 본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는 바빠서 못 받아서 괜찮아, 이런 식.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신랑이 하는 거는 절대 안 돼.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. 베트남 여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꽉 쥐고 강압적으로 감시도 많이 하잖아요. 그게 보다도 남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. 내 사람이라 그러면 나 혼자만이. 그렇죠. 특히 이 베트남에서 사는 남자들은 더 심하죠. 예. 한국 사람 중에 베트남에 살면은 바깥에 나가면 완전 다 여자니까. 밖에 좀 늦게 들어오면 또 의심하고 이런 게 있는데, 이제 한국 가서 살아도 이 신랑이 좀 늦게 들어오고, 특히 이제 이런 거 제가 신랑분한테 가장 많이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동창회 같은 데 갔을 때, 와이프하고 같이 갔을 때 동창 여성한테 친한 듯이 이거 하지 마세요. 절대 오해합니다. 이런 부분.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 같으면 부부지간에도 지금 동창 만나면 오래간만이다 해서 뭐 이렇게 포옹도 한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,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. 그리고 그래서 친구 와이프한테 좀 잘 대해주면은 왜 저 사람 좋아해?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, 그게 이제 베트남 여성들의 사실상 진짜 그런 부분은 문화 차이예요. 어떤 여성들이 신랑에 대한 나 혼자만 차지하고 싶은 집착이 강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신랑분들한테 해요. 일단은 다른 여성하고 관계는 좀 조심을 하세요. 사실 저도 제 와이프가 옛날에 한 10년 이전에 고향 동기가 전화가 한번 왔어요. 전화, 목소리가 여자잖아요. 오래간만이다. 너 어떻게 살았니? 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, 그래, 언제 한번 커피 한잔 하자, 보자. 한번 그쪽 올리 갔으면 연락 한번 할게.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누구예요? 옛날 여자친구예요. 옛날 여자친구가 왜 전화해요? 응? 이런 게 생기거든요. 근데 본인은 만약에 베트남에 와서 그 동네에 남자친구가 있던 동네 동기가 있었고 반가워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괜찮아. 이게 여성들의 좀 차이예요. 그런 분들이 이 살아온 과정에서 내 남편은 내 혼자만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강해. 좋은 뜻으로만 하면은 혼자만 사랑하고 싶은 거, 나쁜 뜻으로 하시면은 좀 집착이 조금 있다. 이런 분들은 신랑분들이 알고 해. 아마 이 말씀은 여기 교민들, 남성들은 다 알죠. 왜냐면은 베트남 여성들하고 이제 한국 교민들 중에 여기 살고 같이 사는 분 중에 아마 베트남에서 마사지 받으러 왔다. 난리 나죠. 자, 그거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. 제 와이프는 달라요. 그거는. 제 와이프는 저하고 옛날에 마사지 받으러 많이 같이도 가고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제가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막 심심하면 오빠 마사지 갔다 와요.
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혼자 가기 그러면은 오빠 데리고 가요. 아마 그 오빠 와이프 막 안 된다고 난리가 납니다.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와이프가 아빠 데리고 가요 한 적이 있어요. 우리 장모님 어디 가냐고. 그 우리 와이프도 자기도 아니 마사지를 순수 마사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그걸 갖고 이상하게 생각하냐고. 다른 여성이 자기 남편 몸을 만지는 자체도 싫고. 근데 지금도 저는 일하다 늦게까지 일하고 막 피곤하고 어깨도 좀 시가요. 그러면 우리 와이프 해요. 시간 난 마사지 가요. 마사지 갈 시간이 없어요 요즘.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. 저는 못 봤는데 한번. 근데 제 와이프는 그거는 이해해요. 근데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, 다른 여자 만나면 죽어. 이 소리는 하죠, 우리 와이프도. 근데 이 베트남에서 사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은 나가면은 여성들이 많으니까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여성이 접근도 많이 해올 수 있다.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교민들은 자기 와이프한테 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한국 가서 살아도 신랑분들과 이제 이런 시골의 동창 같은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. 와이프를 먼저 소개시켜주고 너무 친한 듯 하지 말고 이런 부분. 그리고 자기 친구 와이프한테 너무 따뜻하게 대하든 말 한마디를 하면은 왜? 저 친구 와이프가 좋아? 거기가 살지? 이런 말 잘못하면 나온다고.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, 일단은 이제 뭐 경제적인 돈 문제도 각자 이런 여자적인 문제 이제 조금 이제 이래 하는 게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은 사실 조금 부족하죠.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좀 조금은 자기 위주. 이 한국 사람 같으면은 내 와이프, 내 가족 이런 위주잖아요. 근데 여기 사람들은 자기 중심주의가 많고 가족에 베트남 부모님은 넣는데 한국 부모님을 넣는 거는 좀 덜하다는 거.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부모님한테 잘하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본인 일단은 개인주의가 좀 있다는 거죠. 조금 북쪽 여성들은 조금 더 그렇고 남쪽 여성은 그나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있고 그런 부분. 야, 저는 베트남 여성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돼야 그런 부분이 약간은 없어지지 않을까. 그래도 완전 없어지지는 않죠. 또 저는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남부 쪽 남자든 여자든 이게 돈을 모으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아니죠.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죠. 그래요. 베트남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요, 돈을 많이 모으죠. 왜냐면은 사실 서민들 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한 달 벌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은 모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모을 돈이 없는데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돈 퍽 써버리고 없이 살다가 이러는 죠. 우리 제가 자꾸 예를 들면 처갓집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니까 우리 처남들 뭐 언니들 돈 벌어서 모으고 투자하고 또 아파트 사서 팔고 이익금 남겨서 또 집 넓히고 보통 저축도 상당히 많이 해요. 그런 분들 있는 집들은. 근데 돈 있는 집은 더 많이 벌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.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한국 사람들이 결혼하는 층에서는 일단은 먹고 살만한 집이라도 돈이 넉넉하지는 않으니까.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일단은 현금을 선호하죠. 그 다음에 금을 사서 모으는 거.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돈이 있으면 일단 집부터 좀 크게 갖고 싶고. 그래 폼 나잖아 하면서 어깨 힘도 동네 줄 수 있으니까. 그 한국에 가서 부모들이 돈 벌어오면 제일 먼저 집부터 새로 짓는다 그러잖아요. 1층짜리 같으면 2층으로 짓고. 시골이 보통 한 2층짜리 집이 한 얼마 드나요? 비용이 시골에서? 요즘은 뭐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국 돈으로 새로 지으면은 보통 한 3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한 3천, 3,500 정도 같으면은 2층짜리 집.
저희가 결혼시킨 신랑 중에도 그렇게 들여서 지어진 사람도 있고, 그 다음에 제 그 처남들이 새로 집을 지을 때 보니까 2층짜리 지을 때 베트남 돈으로 한 6억 동, 6억 5천만 동. 그러면은 3천 한 5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. 2층짜리로 지으면.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와이프 땅에다가 내가 한번 한국 펜션처럼 이렇게 집을 한번 지어봤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지을 때 이제 창문이라든지 이게 한국 하이샷이 한국 회사에다 주문해갖고 하이샷이 문도 방화문 이런 식으로 방충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짓고 왜 벽돌을 여기는 좁게 쌌잖아요. 근데 벽돌을 옆면으로 길게 갖고 폭을 벽체를 한 20cm 이상 두께로 만들어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때는 그래갖고 쌓아 보니까 한 단층짜리로 그때 안에 펜션처럼 지었는데 한 1,500만 원. 그게 베트남식으로 지으면 처음에 우리 와이프 뭐라고 했냐면 한 1,000만 원 하면 지어 이랬거든. 근데 역시 자재가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 1,500 정도 그때 한 1,700은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, 대략. 그런 얘기도 신랑들이 참고할 만하네.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처갓집에 단층짜리로 집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지금 또 물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요즘은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. 옛날 그 당시에 내가 집 지을 때 뭐 haru 인건비 25만 동, 30만 원 정도 줬는데 요즘은 기술 좀 좋은 사람들은 50만 동까지도 가더라고요. 일당이.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2천만 원은 조금 더 잡아야 안 되겠나. 그다음에 2층 집으로 진다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 좀 잡으면은. 뭐 여유가 있으면 신랑이 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. 근데 이제 장인 장모 한국에서 돈 벌어서 사실 두 사람이서 한 1년 벌어가면요. 작게 벌어도 2천만 원, 3천만 원 이상 벌어갑니다. 그리고 몇 년씩 있으면요. 그 돈 갖고 집 짓고 땅 사고 그렇게 잘 사는 분들 지금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주위에서 한국 결혼 자꾸 가는 거죠.